여자들 입장에서 분위기 흐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사가 부당하게 뭔가를 시킨다거나 상사가 뭔가 짜증나는 거를 해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겨요. 그러니까 까라면 깝니다, 남자들은. 근데 대부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 어떤 집단에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여자거든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남자들 특성상 그러면은 여자라서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게 좀 있어. 새우튀김 돌솥밥에 새우튀김 안 나왔는데 그냥 먹고 나갔다는 에피소드 생각나네. 맞아, 남자들은 그렇지. 근데 여자들은 저기요, 리섭님 닭가슴살 맛있는 거 추천 가능한가요? 제가 항상 왜 맨날 나 같은 돼지 새끼한테 다이어트 방법을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맞기는 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원래 그 다이어트 이론은요, 돼지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술술 나오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집 추천도 그 돼지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멸치들한테 받아야 되는 게 조금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돼지 새끼들은 보통 뭘 줘도 웬만하면 다 맛있게 처먹거든요. 웬만하면 맛있게 다 배 터질 때까지 처먹어서 돼지 새끼가 된 거예요, 걔네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잘 먹어. 근데 멸치 새끼들은 웬만하면 입이 되게 짧고 웬만하면은 막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맛있다고 하면 진짜 찐 맛집인 거야. 얘네한테 이제 인정받았으면 정말 찐 맛집이다. 그리고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돼지들은 이론이 너무 빠삭해.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막 러닝머신 뛰면서 막 일단 해보자 할 때, 돼지 새끼들이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감자칩 와작와작 쳐먹으면서 이제 막 유튜브로 막 간헐적 단식의 뭐 중요성, 뭐 16시간이 중요한지 18시간이 중요한지 막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있고 감자칩 한 번 더 먹어서 막 소세지 쳐먹으면서 황제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막 이딴 거 보면서 뭐 인슐린 분비가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아주 이론은 거의 지들이 그냥 김계란이야 진짜로. 이론은 진짜로 돼지 새끼랑 김계란이랑 이거 맞짱 붙여도 진짜 거의 그냥 박빙의 승부를 겨룹니다, 돼지 새끼들은. 왜냐, 남들이 운동을 실제로 할 때 유튜브 영상만 보면서 나는 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존나 자위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돼지 새끼들한테 이런 닭가슴살 추천 받는 거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도 진짜 맨날 살 뺀다고 하면서 그 SNS에서 광고하는 온갖 그 닭가슴살들 진짜 거의 다 시켜 먹어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거기 광고 보면은 막 부드럽다느니, 맥주를 부르는 맛이라느니, 막 촉촉하다느니, 뭐 맛있다느니, 막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다 시켜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다 먹어보고 깨달은 진리가 뭐냐, 아무리 개생 지랄 뭐 수비드로 했다고 하건 뭐 좋은 닭을 썼다고 하건 닭가슴살은 결국 닭가슴살이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 옛날 진짜 개 맛없는 닭가슴살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게 맞아, 요즘 닭가슴살들이. 근데 결국에 상향 평준화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나가지고 그냥 닭가슴살 같은 거 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파는 거 그냥 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무슨 뭐 존나 막 촉촉하니 뭐니 어쩌니 하는데 그냥 다 똑같아. 내가 다 시켜 먹어봤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맛있는 게 처먹고 싶으시면 그냥 짜장면을 시켜서 드세요. 씨발 존나.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닭다리살처럼 맛있는 걸 기대하지 마. 절대로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나랑 똑같은 그 돼지 새끼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다이어트 음식을 추천해준대. 어떤 소세지가 있다는 거야. 다이어트 소세지인데 이게 뭐 칼로리도 낮고 막 지방도 낮은데 진짜 개맛있다는 거야. 미쳤대. 그래서 믿고 시켜봤어. 근데 진짜로 와, 이게 이 칼로리라고? 하면서 와 진짜 미쳤다, 씨 존나 개맛있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웅스빌 소세지라고 성분표 주작했다고 저격당한 그 소세지야. 난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오히려 다른 소시지들보다 더 살이 찐대. 무슨 뭐 거기 표시된 칼로리에 2배가 적혀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모르고 존나 맛있게 처먹었어. 이거 먹어 살이 빠진다고. 야, 이 살 빼기 존나 쉽네 했더니 결국에는 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였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거면은 그냥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맛있는 닭가슴살 이딴 거는 없다.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파는 거 그냥 팬심으로 사서 먹으면 그게 최고의 닭가슴살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의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변의 대부분이 남자인데 남초 집단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롱런하기 위한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있는 건 속상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만큼 능력이나 업무량을 키우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어떤 거는 남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건데 제가 차별로 오해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여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매너처럼 남자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남초 집단, 여초 집단에서 다 일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반대로 이게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여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성 의류 쇼핑몰에서 수십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가 저 포함 한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데서 근무를 해봤을 때 느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성별이 다르면은 절대로 그들과 같은 성별인 것처럼 융화가 될 수 없다는 건 솔직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이렇게 융화되려고 하고 아무리 편하게 하고 아무리 같이 술자리를 하고 이래도 지들끼리 있을 때랑 내가 갔을 때 있을 때 약간 그 온도가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다른 거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여자들이 친한 사이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어저께 막 나이트 갔다 온 얘기하고 막 이래. 나이트 갔다 와가지고 남자랑 뭐 원나잇을 했고 막 이런다고 해. 예를 들어서 여자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 남자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못 하잖아. 남자들 입장에서도 엊그저께 내가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랑 원나잇 하고 왔어. 여자랑 얘기 못 하잖아. 그것처럼 이제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내가 거기에 융화가 잘 되고 사회성 있게 이렇게 해도 한계는 있어요. 이성으로서 친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은 남자들은 상명하복이 되게 심해요. 약간 제가 이거 예전에 남녀 임금격차에 관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들은 여자들 입장에서 분위기 흐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사가 부당하게 뭔가를 시킨다거나 상사가 뭔가 짜증나는 거를 해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겨. 웬만하면이 아니라 한 99% 정도는 다 그냥 넘겨. 그러니까 까라면 깝니다, 남자들은. 근데 대부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 어떤 집단에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남자들 특성상 그러면은 여자라서 저지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의사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엘리트 집단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엘리트 집단은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있었던 남초 집단에서는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상사한테 자기가 불만이 있다고 이렇게 직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존나 짜증나게 그냥 까라면 까지 진짜 말 존나 많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약간 피곤하게 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남초 직장에서도 제가 일을 많이 해봤는데 남초 직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어.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엘리트 여성들이랑 일해본 적 없어요. 그냥 다 조소기업에서만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이제 저한테 명령을 하면서도 업무 지시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야 같아도 네가 참아. 야 내가 그런다고 제 여자애들한테 시킬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남초 집단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거예요. 이게 남자들도 다 그 병신 같은 들밖에 없는데 지들이 감히 뭐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남자들이 특히 한 40대 이상부터는 내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스윗한 남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부장님들이 막 여자들 오구오구 하면서 막 남자랑 여자랑 문제 있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사과해 이거 있잖아. 사실은 여자를 그만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야 좀 더 나은 네가 사과해 이 새끼야 이 느낌인 거야. 이게 여자를 막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자를 솔직히 말해서 거의 그냥 남자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남자한테 저주라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자면 오히려 그럴 때 나한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시를 그냥 저희 와이프로 들게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잖아. 요즘 휴게소가 진짜 개웃긴 게 뭐냐면은 휴게소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장애인 주차구역보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더 먼저 있고 훨씬 더 크게 돼 있어. 그게 나 웃겨. 우리 와이프는 그거 보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 안 된대. 여자를 장애인 취급한다 이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엄청 넓은 그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에 안 되고 남자들 되는 데다가 꾸역꾸역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하면서 되게 짜증을 내. 근데 다른 여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어떤 꼰대 부장님들이 다 남자들을 업신여기고 여자들 편만 들어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남자 상사들이 여자 직원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만큼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것만 그대로 해도 뭔가 평판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자들과 완벽하게 융화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것만 조금 생각하시면은 내가 남쪽 입장에서 일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사람들과 완벽하게 저거는 될 수 없고 완벽한 대우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만 다 해도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매너를 가져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상명하복을 할 때 남자들이 느끼기에 되게 분위기 흐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 제가 그래도 나 대신에 되게 이렇게 개념 있는 발언을 소신 발언을 해주는구나가 아니라 남자들은 약간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왜 태클을 걸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남자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초 회사도 다녀봤다 그랬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상사가 지랄지랄을 할 때 누가 나서가지고 직원을 확 해버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해. 뒤에서 휴게실에서 언니 너무 말 잘했어 막 이러면서 막 누구한테 막 총대를 매게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냥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그냥 빨리 넘기고 싶어해. 그 상사 새끼랑 한마디라도 그냥 덜 섞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 직원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그거 일을 키우면은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남자들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받아들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예외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제가 다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괜히 일 키우기 싫은 느낌. 그쵸? 남자들은 저게 있어. 그냥 그냥 제발 조용히 해 막 이래. 속으로 막 내가 막 안절부절해. 누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저기 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너무 사이다야 막 이러거든.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내가 다 안절부절해. 아씨 닥치라고 그만하라고 속으로. 그게 남자와 여자의 단체 생활할 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뭔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이 얘기는 죽어도 참지 못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단체로 다 있을 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새우튀김 돌솥밥에 새우튀김 안 나왔는데 그냥 먹고 나갔다는 에피소드 생각나네. 맞아, 남자들은 그렇지. 맞아,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 카페 모카 시켰는데 카페라떼 나오면 그냥 처마시. 그치, 웬만하면 그러죠. 근데 여자들은 저기요 이러자. 저기요부터 시작하잖아. 연애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불만을 애인에게 토로하지 않고 참는 편인가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남자도 되게 여성성 강하고 여성 호르몬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꼬치꼬치 다 따지고 그러죠. 리썸님이 20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의치대를 보내준다고 하면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상태에 어떤 인생 경험이 없으면은 가겠죠. 당연히 의치대 보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안 가요. 지금 돌아가면 그냥 차라리 그걸로 다른 대학을 가겠어. 그 성적으로. 왜냐면 저는 졸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의치대 가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졸업을 할 지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게 의미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간판을 삼아가지고 약간 내가 거기 그냥 가서 자퇴를 해도 되면은 가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딜 가서 자퇴라도 하는 게 낫다. 내가 정말 대학이 싫으면은 그래도 의예과를 내가 갈 수 있었어. 의예과 가서 자퇴를 하면 그거 그냥 평생 내 명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면 가겠지만 내가 가서 뭐 정말 의사를 준비한다, 이거는 저는 제 두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치대 보내준다고 해도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면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최근에 결혼할 상대는 아닌 것 같다고 차였습니다.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결혼 생각 없으면 헤어지자고 압박을 줬었어요. 연애 중 처음으로 차여서 충격이 큽니다. 29살이지만 관계는 28살부터 했습니다. 헤어진 이유를 고민하던 중 가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제가 A컵이거든요.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최대한 잠자리를 늦게 가지고 많이 안 하는 전략을 가지는 게 유리할까요? 엄마는 가슴이 작은데 관계를 많이 하면 남자들은 결혼할 생각을 못 한다고 말해요.
저는 여자라서 남자 입장을 모르겠네요.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9살 공무원 여자입니다. 리섭님 말대로 20대 때 빨리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헤어지고 소개팅 어플을 3개씩 하고 있는데 만남이 쉽지가 않네요. 객관적으로 얼굴을 평가하면 중상 예쁘장인 것 같아요. 모임을 나가면 남자들한테 연락이 자주 와요. 모든 여자들 다 그렇겠지만 소개팅하면 전문직에서 괜찮다 싶은 사람한테는 까이고 직장인은 애프터가 오는 편입니다. 일단 까인 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슴 때문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연애 조언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A컵이라서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까이면요, 우리나라 여자 90%는 결혼을 못해야 돼요. 왜냐면 90%가 다 A컵이기 때문이에요. 목욕탕만 가봐도 아실 거 아니에요. A컵이어도 결혼 잘만 하는 여자들 깔리고 깔렸고요. 지금 헤어진 이유 파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잠자리를 늦게 가지고 많이 안 하는 전략, 이게 상위 티어 남자 입장에서 이게 가장 여자가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그거여가지고 이 전략은 별로 좋은 전략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가슴 때문에 까인 거 아니니까 다른 원인을 찾아보세요. 리섭님은 장거리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남자친구는 경상도에 거주합니다. 기차비도 부담스럽고 보러 간다 해도 며칠 못 보고 다시 올라와야 하니 오래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장거리라는 점 빼고는 모든 게 잘 맞아요. 저는 20살 여자이고 남자친구는 19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항상 내려가고 돈을 거의 다 제가 내서 부담이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이고, 19살, 20살 장거리 커플이면은 약간 온라인에서 만난 것 같네요. 저도 장거리 연애 해봤습니다. 대구 사는 여자랑도 만나보고 부산 사는 여자랑도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딱히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그냥 KTX 타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도착해 있어가지고 그냥 한숨 때리고 일어나면 KTX 도착해 있어가지고 그냥 KTX 타면은 대부분 2시간 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거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마음먹기 나름이야. 서울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명이 은평구 살고 한 명이 강남구에 살아. 그러면은 서울 퇴근 시간에 가려면 2시간 걸려요. 서울도. 서울에서 서울도 개멀어. 자가용을 끌고 간다는 전제하면은. 근데 KTX를 타면은 아무리 지방이라고 그래도 요즘에는 거의 2시간 컷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직장인들은 주말만 보는 게 거의 국룰이다시피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사람이 내가 가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연애를 할 때도 주말에만 봤던 사람도 뭔가 내가 부산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부산은 역시 평일에 못 만나서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서울에 있을 때도 평일에 안 보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제 20살 여성분이니까 그 KTX비가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19살 20살 지금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할 일 없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가까운, 특히 여자면은 남자 만나기 쉬워. 아쉬워할 거는 저 19살 남자친구지 20살 여자면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치의 저거를 누릴 수 있을 나이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남성분 만나세요. 그래도 어릴 땐 돈 모아서 차표 사서 보러 가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니까 돈 모아서 차표를 사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는 게 문제죠. 상대가 군대를 간 것도 아닌데 무슨 군대 가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 돈이 어딨어요 진짜로.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하죠. 데이트 비용 같은 거 가면은 또 모텔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2-30분 그냥 깨질 텐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리섭님의 강의를 듣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입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입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덜 상처받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프레퓨어라는 걸 주면서 입냄새가 좀 많이 난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리섭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혹시나 이 프레퓨어라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약간 바이럴 느낌이 나가지고 왜냐면은 프레퓨어라는 게 이게 뭐야? 지금 보통 구강청결제라고 하지 않나? 프레퓨어가 뭐야? 인기 구취 건강식품이라네. 이거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저라면은 이렇게 입냄새가 많이 난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는 좀 그렇고,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입냄새가 나는 거는요 거의 치석 때문이거든요. 이제 속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냥 입 구강 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치석 때문이에요. 치석이 이제 쌓여가지고 입냄새가 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갈 것 같아요. 나라면은 여자친구한테 나는 주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하는데 이거 치석 제거하면 되게 좋다, 진짜 막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드나, 너 치석 제거 해봤어? 이거 치석 제거하면 진짜 개운하고 좋다고 하면서 나 이번에 치과 가는데 이번에 같이 가자고, 치석 같이 제거하고 맛있는 거 먹자고, 치석 있으면 진짜 안 좋다고, 건강에도 안 좋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다, 치석 제거하면 되게 좋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하자 정도로 난 할 것 같아. 굳이 막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 병원 가봐야겠다, 같이 가면 되잖아. 나도 같이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여상 할 때. 그러니까 스케일링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저거 보험 것도 되니까 같이 가면 되죠. 데이트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일단 치석 제거를 해보고 위에 문제면은 이제 그때도 병원 같이 가면 되죠.